자, 저희가 다음 주제가요.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?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. 그 아틀레티코가 제가 그 바이에른 뮌헨 분석하고 그 언저리 정도까지는 많은 또 그 유럽의 평론가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팀이 아틀레티코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순식간에 점점 최근에는 이제 승보다 오히려 패가 많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. 그래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세 경기 승부 예측에서 이제 하나 또 이제 날아갔죠. 저는 심지어 아틀레티코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또 배신을 당했는데 근데 아틀레티코의 문제는 그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는 아틀레티코가 진짜 사실 뭐 3강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를 매 시즌 노리고 바라보는 팀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즘은 사실 레바민 다음으로 전체적인 몇 년간의 그걸 종합해 봤을 때 하나 더 해라 그러면은 꼬가 듣거든요. 꼬마라고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레바민 아죠. 아틀레티코인데 그 정도의 이제 클럽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은 유연한 선택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리스만, 고딘, 코케, 가비, 후안프란, 필리페 이 6명의 선수는 너무 많이 뛰었어요. 너무 많이 뛰고 있고 너무 많이 뛰어왔고 그 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투란 선수가 뭐라고 한마디 남기고 이적했느냐면 이제 좀 덜 뛰는 대로 가고 싶다.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가니까 벤치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덜 뛰게 되기는 했지만 투란 선수가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틀레티코가 수년간의 정말 좋은 전술로 좋은 성적을 올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란 선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뛰었습니다. 그런데 올 시즌에도 보면은 사실 멤버가 많이 보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력이 더 좀 화려해진 아틀레티코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의 혹사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도 조금 유연하게 로테이션도 조금 더 많이 가동을 하고 유스가 아틀레티코도 괜찮거든요. 계속 좋은 선수들을 또 B팀에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좀 올려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역시 지금 중원이에요. 아틀레티코의 중원은 거의 수비진의 쉴드 역할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몇 년간 보여왔습니다만 최근에 아틀레티코는 미드필드에서 일단 쉴드가 잘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4백 라인이 바로 이제 위기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보면 잘하는 선수가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. 팀 전체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부진에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아틀레티코의 근년에 계속되어 온 어떤 전술적인 일종의 혹사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정도면은 사실 조금은 좀 유연하게 선수를 이렇게 구성을 할 법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리그에서 뭐 지금보다 더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너무 좀 잘하는 그 자신이 믿는 그 선수들에게 좀 지나치게 의존한 세월이 지금 너무 길게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도 이제는 겨울을 나는 동안에는 분명히 시메오네 감독의 약간의 그 사고의 전환이랄지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약간은 전술적으로도 뭔가 조금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이탄 선수가 영입은 됐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충분하게 출전을 하질 않았어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이탄 같은 선수를 좀 활용을 해서 약간 4-2-3-1 같은 뭔가 창조성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살릴 수 있는 형태도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. 지금 시메오네 감독이 보면은 뭐 4-4-2는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4-3-3 같은 모양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틀레티코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의 부분이 또 시급하다. 그런데 이 창의성의 문제는 가이탄 같은 선수를 좀 더 활용을 함으로써 약간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아마 아틀레티코 팬들은 지금 그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를 또 포르투에 임대를 줘놨는데 올리베르 같은 선수를 그냥 붙잡고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조금 있을 거예요. 최근에 어떤 창의성의 부재를 고려해 본다면은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조금 더 실험적인 거를 해야지 선수 혹사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. 네네네.
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어릴 때 두더지 게임 많이 해봤죠. 오늘 왜 이렇게 비유가 넘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그게 그래야 이해가 네. 좀 편할 것 같았어요. 두더지 게임. 요거 말씀하신 예, 거죠? 평 나오면 네. 똥 때리는 네. 거잖아요. 그 두더지 게임 보면은 누가 잘해요? 청소년들이 잘해요. 빠릿빠릿 팍팍팍팍 할 때 나이가 들면요 이 반응이 느려져요. 네. 반응이 갑자기 느려져요. 이게 슬퍼진다. 무슨 얘기냐면 네.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가 지금 올 시즌에 15라운드까지 14실점인데요. 지난 시즌 총 실점이 18실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실점을 엄청나게 벌써 많이 한 거예요. 시메오네 감독 축구 자체가.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에 15라운드까지 실점이 지난 시즌에 6실점이고 그 전 시즌도 올 시즌보다 많이 실점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올 시즌 실점이 지금 가장 많은 이유. 결국은 몸통 수비라는 게요. 이게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 자체가 몸통 수비 자체가 공에 반응하는 이 속도가 빨라져야 그래야 크로스도 견제를 하거나 지연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블럭에서 이 협력 수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공수 간격 자체도 한 사람만 삐걱대도 이 우리가 뭐 눈사람 굴릴 때 뭐 돌 하나 네모난 블럭 하나 끼면은 이게 안 굴러가듯이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축구는 사실은 기동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답입니다. 그 중심은 결국 갑이나 뭐 티아고가 됐든 뭐 중앙 미드필더들의 현재 기동력 저하, 부진 여기서 큰 원인이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문제는 누적이 될 것이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. 가면 갈수록 악화될 일만 남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체제로 가면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돼야 결국 이 축구는 수비부터 돼야 공격이 되는 축구입니다. 시메오네 축구는요. 수비가 된 다음에 빠른 공격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문제들이 노출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가 또 좀 아픈 부분이 그 아우구스토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졌잖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컸어요.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선수가 하나 빠져버리고 또 티아고 선수도 뭐 부상 당했다가 나왔다가 부상 당했다가 나왔다가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갑이랑 코케의 부하가 더 심해진 거예요. 사실 아우구스토라도 아마 계속 쌩쌩하게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드의 부하도 확연히 좀 덜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사실 세비야로 중앙 미드필더가 많다고 보고 크라네비테르 선수를 또 임대를 보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까 올리베르 토레스 같은 약간 스타일 다른 창의적인 자원 없는 것도 아쉽지만 크라네비테르 임대 보낸 것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유 뭐 몇 번 쓰겠어라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. 뭔가 빠릿빠릿한 두 줄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그냥 한번 그러면 공격력도 좀 강화가 됐으니 주도를 해서 경기를 해볼까? 아 요즘은 점유율은 매 경기 높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올라가고 뒷공간도 더 생기고 예전처럼 실리적인 두 줄 수비 이후의 빠른 역습 이런 게 또 중요한 경기 때 잘 나오질 않고 오히려 어정쩡하게 경기하다가 공간 그냥 뺏기고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과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해외 언론에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부진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네. 진짜 웃겼어요. 그리즈만이 골을 넣어줘야 되고 수비를 강화해야 된다. 그렇게 정답입니다. 분석을 하셨더라고요. 어떤 해외 그게 제 언론이었어요?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답이네요. 영국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제 네. 그러니까 그것보다 가끔 훨씬 저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. 가끔 영국에서요 네. 스페인 리그를 거의 안 보시는 분이 스페인 칼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가끔. 좀 웃겼어요.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비를 강화하고 그리스만 그리즈만이 선수도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. 골을 넣어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활할 수 있다.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원투펀치를 빨리 해외로 수출을 해야겠다. 이 아니요. 정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는 근데 방법이 저희가 없는 것 같거든요. 그 스페인 축구를 얘기할 때 스페인 가서 하면 또 안 먹히죠. 언어가 안 그건 이제 통하니까요? 아니 이렇게 실력이 안 될 거예요 아마. 그 영국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영국으로 갑시다.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방송 원투펀치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. 자,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